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월의 페이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오해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미워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10년. 그 오해 끝에서 깨달은 진실을 고백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결혼 3년 차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자. 내가 옆에 있을게.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오해하기 시작한 순간, 출산 후 시어머니께서 매일 오셨습니다. 산후조리 도와주시겠다고. 아침 일찍 오셔서 밥을 해주시고 아기를 돌봐주셨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기 기저귀는 이렇게 채워야 해. 수유는 3시간마다 해야 해. 친정 엄마가 해준 미역국보다 내가 끓인 게 더 좋아.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퇴근하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기저귀 좀 갈아줘요. 내일 회의 있어서 피곤해.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탓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준호가 아빠 역할을 못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 해버리시니까 준호가 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한데요. 이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오시면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수연아. 내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달려올게. 그렇게 시어머니는 방문 횟수를 줄이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준호도 이제 아빠 노릇을 하겠지.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퇴근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러 나갔습니다. 아기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불만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를 응석바지로 키우셨나 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전부 시어머니 탓이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 저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을까요? 왜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을까요? 그건 아마도 남편을 탓하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아이가 두 돌이 되던 해 큰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몸살까지 와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회사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요. 준호 씨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봐. 나는 오늘 야근이야. 저는 할 수 없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내가 다 할게. 넌 쉬어. 시어머니는 아이를 돌보시고 저를 위해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왜 남편은 안 오고 시어머니만 오시는 걸까? 왜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한테 떠넘기는 걸까? 며칠 후 제가 나와서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연아, 준호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그 애는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없었어. 내가 다 해줬더니 그렇게 됐나 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의 문제를 아시는구나. 그런데 왜 고치려고 안 하시지? 왜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남편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 편만 드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준호는 원래 그렇다고 하시는 거야. 고치라는 말도 안 하시고. 제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들 감싸는 거지.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 며느리보다 아들이 우선이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아, 시어머니는 저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신 거구나. 시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구나.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시어머니의 그 말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준호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그건 어쩌면 저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조언이었을지도, 남편에게 따져야 한다는 뜻이었을지도.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아들 편만 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결정타는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왔습니다. 제가 직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내가 복직하면 아이 어떻게 할까요? 어린이집 보낼까요? 아니면 어머님께 부탁드릴까요? 준호 씨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지. 엄마 심심하실 텐데 좋아하실 거야.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왜 당연하게 시어머니한테 떠넘기는 거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었고 저는 당장 출근해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수연아. 우리 손주 내가 볼게. 넌 일 열심히 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빚진 것 같은 기분. 나중에 뭔가 요구하시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왜 전부 당신 엄마한테 떠넘겨?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손주 보는 건 좋은데 준호가 너무 손주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주말에도 계속 나가고. 너 혼자 힘들겠다. 준호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이 나서시면 준호가 더 불편해할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수연아,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한테 뭐라고 하시겠대. 아들 편들면서 무슨. 결국 나만 나쁜 며느리 되는 거잖아.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시어머니들은 원래 그래.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아들 편이야. 그렇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게 아니다. 그냥 아들 욕 안 먹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명백하게 남편 편이 아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거부했을까요? 지금은 압니다. 제가 두려웠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개입하면 남편과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남편이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질까봐. 그 현실을 마주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7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직장일, 육아, 집안일.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평일 저녁이면 회식. 집에 있어도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빠 역할도 안 하고 남편 역할도 안 하고 그냥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준호 씨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죽으림을 다해 일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까지 뭘 하라고 그래. 엄마가 도와주고 있잖아.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고 있잖아. 엄마가. 결국 당신 엄마한테 다 떠넘기는 거네요. 본인은 손 하나 안 까딱하고. 당신 엄마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준호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지. 엄마가 도와주니까 내가 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못 살겠어. 준호는 아무것도 안 해. 시어머니한테 다 떠넘기고 나는 시어머니한테 빚만 지고. 제 엄마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결국 내 남편이 문제구나. 남편이 책임을 안 지니까 시어머니가 대신하시는 거고.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문제. 맞습니다.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시어머니도 좀 그래.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한테만 이해해달라고 하시고. 제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봐주시는 거 고마워해야지.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넌 직장도 못 다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마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왜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답답한 걸까?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마지못해 약속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주말에는 애 데리고 나가고 그럴게.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한두 번 아이를 데리고 나갔지만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마음은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를 너무 편하게 키우셨나 봐. 그래서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전부 시어머니 탓이야. 전환점은 10년 차에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안정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병문안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아파서 손주 못 봐줘서. 시어머니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아프신 분이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준호 그 애 말이야.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어릴 때 남편이 일찍 죽어서 내가 혼자 키웠거든. 그러다 보니 너무 다 해줬나 봐. 그 애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만들어버렸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아. 준호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 수연이가 혼자 다 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다 떠맡기지 말라고. 근데 그 애가 안 들어. 내 말은 듣지도 않아. 그 순간 제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제 편을 드셨다고요? 어머님, 준호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럼 준호가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는 상관하지 마. 우리 일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내 전화도 잘 안 받더라. 내가 수연이 편든다고 서운했나 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준호 그 애가 변하질 않으니까. 내가 대신 손주라도 봐주면 내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까 싶었어. 그래서 계속 도와준 거야. 근데 내가 날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 내가 너무 자주 가서 그런가 싶어서 조금 뜸하게 갔어. 그래도 내가 힘들까봐 걱정돼서 연락하면 바로 달려갔고. 수연아, 나는 내 편이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10년 동안 제가 뭘 한 걸까요?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멀리하고 불편해하고. 시어머니는 제 편이셨는데, 진짜 문제는 남편이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외면했던 겁니다.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게 더 쉬웠으니까. 남편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무서웠으니까. 수연아, 울지 마. 나는 괜찮아. 다만 준호 그 애를 이제 내가 혼내줘. 내 말은 안 들어도 내 말은 들을 거야. 아니, 들어야 해. 내가 강하게 나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는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도우려고 애쓰신 분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무책임하고 회피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았던 남편. 저는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싫어서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준호 씨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알아. 내가 내일 병문 안 갈 거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당신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셨대요. 나 좀 도와주라고. 집안일 좀 하라고. 아빠 역할 좀 하라고. 근데 당신은 안 들었죠. 준호 씨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 네, 했어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나는 어머님이 당신 편만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내 편이셨어요. 당신한테 나를 도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당신이 안 들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에는 변명했지만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긴 대화 끝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변하겠다고. 저도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말하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께 제대로 감사드리겠다고. 물론 남편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고백이 끝났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남편이었는데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왜일까요? 남편과 싸우는 게 무서웠으니까. 남편이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더 쉬운 대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편이었습니다. 저를 도우려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 적. 저는 10년이나 걸려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문제는 항상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